이 연구 소유권이 다시 파나마로 옵니다. 그래서 그 조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독립이 1903년이 된 다음에 그해 11월 18일에 헤이 비노 바리아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 영구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1904년에 시작해서 1915년에 개통에 성공하면서 영구 소유권을 얻어서 미국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1977년 9월 7일에 미국과 파나마 간의 카터 토리조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으로부터 파나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환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이렇게 다 철수시키는 그 전체 시대 흐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홍콩도 이때 영국에서 중국이 반환됩니다. 홍콩, 마카오가 다 독립을 하고 식민지는 없어지는 추세 시대에서 흐름이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흐름에 맞춰서 파나마 독립이 되고 운하도 다시 파나마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파나마 운하를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서 미국 거로 다시 갖고 오겠다. 그게 파나마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우리 거다. 이건 어떤 나라도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우리는 영구 중립을 선언한다. 운하의 영구 중립을 보증하는 게 아까 토리조스 카터 조약에 있습니다. 근데 왜 트럼프가 이러냐면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가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홍콩 기업이 CK 이 기업이 파나마 운하 입구에 있는 2개의 항구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미 파나마 정부로부터 앞으로 25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6년까지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 운하 주변에 많은 인프라 개발에 계속 투자를 했고 발전소, 철도, 관문 확장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반대급부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미국은 중국이 갖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뭐 통과하는 선박의 데이터를 중국이 다 갖고 가고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우려인 거예요. 트럼프는 파나마가 이미 중국이 식민지 됐다. 파나마를 군대를 파견할수록도 중국이 절대 못 쓰게 할 거고 우리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파나마 정부는 무슨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중국은 우리한테 어떤 간섭이나 참여가 전혀 없다. 파나마 운하의 주권 통제권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 대한 영토 주장, 그린랜드라든가 이런 이번 취임식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북극에 대한 통제권을 또 가져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쇄빙선이 제일 많잖아요. 북극을 통해서 유럽에 가면은 미국의 통제력에 벗어나기도 하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18,000km고 저쪽은 10,0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거기서 기차를 깔아서 유럽까지 가고 그다음에 북극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 가는 그걸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지금 그 노선이 빠르니까 러시아와 관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 주장대로 하면은 앞으로 전쟁이 이 사람 전쟁 싫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오면 다 평화고 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입으로는 전쟁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터치한 문제들이 다 영토 문제고 미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주로 무역을 해요. 근데 지금 다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이 행동 이게 관세를 엄청 때리겠대요. 멕시코 25%.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앞뒤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풀려요. 솔직히 캐나다 너저는 미국이 어시 한째 주로 들어오라 지금 그러고 있고 엄청난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멕시코가 바로 지금 관계가 나빠졌고 당연히 유럽하고 관계가 좋을 수 없죠. 이탈리아 총리 이런 그 몇몇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극우 경향이냐 극좌 경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그래서 극우 쪽의 사람들이 지금 당선이 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영국은 반대로 좌쪽이고 유럽도 지금 혼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도 나토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정전을 시키겠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요. 푸틴한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야 우리 군대가 더 세다. 네가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군대로 너네를 때리겠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석유와 가스가 많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시장에 풀겠다. 그럼 러시아는 바로 경착륙 바로 파산입니다. 경제 협박도 하고. 푸틴한테 야 내 우리를 설득해서 나토에 가입을 안 시키게 하겠다. 젤렌스키한테 가서는 나토 가입은 안 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젤렌스키한테는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협박을 해요. 이번 취임식에서 이야기 트럼프 내가 취임한다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연질이 지금 나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당일에 취해서 바로 정지시키겠다는데 현실적으로 한 6개월 걸릴 것 같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면은 미국의 경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안경투에서 그 전에 미국 경제에 대해 여러 번 풀었어요. 연준이 기능이라 이런 거 보면서 모순이 되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지금 자체 말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모순이 되는 점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정말 50%까지 때리며 옛날에 중국에 대해 25% 관세를 때렸거든요. 이게 환율 저하.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그 영향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압력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일기 때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그렇게 계속 바이든 때도 때렸지만 중국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어요. 옛날에는 가짜가 많았지만 이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질도 보장되는 좋은 상품으로 이제 이미지 탈바꿈했고 또 중국이 이제 수출하는 게 노동의 밀집형 산업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 구조하고 똑같이 됐어요. 자동차 산업, 선박 산업,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한국 수출 구조와 똑같이 돼버렸어요.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급망에서 적어도 2030년까지는 중국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는데 한정이라는 사람을 시진핑 특사로 보냈어요. 미국 쪽에서 그 차이치라는 사람을 서열 6번째죠. 요구했는데 한정을 보냈거든요. 정치국 위원이지만 상무위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벤스도 만나고 가서 시진핑 생각도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가 중국을 100일 이내 앞으로 방문하겠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니면 시진핑 초청해서 오게 하든지. 근데 내보니 시진핑 주석 안 갈 것 같고 왜 만나려고 하죠? 트럼프가 말한 게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앉으면 전 세계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딜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파나마 운하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틱톡은 지금 자기가 유예 행정명령. 그래서 지금 다시 틱톡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일기 때 약속했던 2천억 달러씩 미국 물건을 사는 약속 지켜라. 뭐 이런 주고받기를 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동 이스라엘 전쟁 포함해서 중국이 그 반대편에서 역할을 해주는 걸 하지 말라. 대신에 우리는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좀 뭐 봐주겠다. 주고받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일기 때 트럼프를 한번 같이 해봐서 알아요. 이 사람하고 약속이 어느 정도 지켜주고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가나 나쁘게 하나 트럼프는 자기 할 거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건 있어요. 라이저 부주의라고 오면은 협상하겠다. 너네가 어떤 다시로 나 우리 똑같이 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이기 간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우리 생각보다 좀 덜 긴장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완화된. 또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대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 당근과 채찍. 너네 채찍 내나 우리도 채찍. 너네 당근이야 우리 당근. 이런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스탠스가 똑같아요. 다 자국 이익 우선. 자국 이익에서 절대 양보가 없어요. 자, 이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AI 그 14기 인공지능 활용, 비즈니스 활용 마지막 강의에 지금 이 틱톡 같은 플랫폼의 역할, 기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부를 만들어야 되냐가 이번 토요일에 3회차 강의예요. 근데 틱톡 플랫폼이 우리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느껴야 돼요. 제가 메타버스 이코노미 책을 쓰는 이유기도 해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트럼프 이번에 당선된 게 틱톡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식에서 말했어요. 언론 자유, 마음대로 말하게 하겠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바이든 때처럼 이 인공지능 어떤 프로젝트 하면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한테 심사받고 말하고 해라. 근데 트럼프는 마음대로 해라. 보고 안 해도 된다. 언론 자유, 이런 걸 막 해요. 정부 통제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언론도 자유고. 그래서 틱톡 같은 이런 것들이 공화당에 지금 컨트롤 하에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 트럼프도 1,400만이 있어요, 팬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죠. 바이든은 틱톡을 그냥 미국에 팔아라. 중국이 주주면 안 된다. 중국에 쓰질 태워도 바이트댄스 주주가 안 된다. 그냥 미국에 다 팔아라.
지금 미국 기업들이 다 군침을 흘리면서 틱톡을 사려고 해요. 일론 머스크도 사고 싶어하고 오라클도 사고 싶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모든 그 자본펀드나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지금 군침을 흘려요. 어떻게 하나 틱톡 가져오려고. 근데 중국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스터 할지 미국에 절대 안 판다. 근데 트럼프는 이 사람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50% 하자.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내 유예기간 줄게. 90일. 그래서 지금 틱톡 금지법 실행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네가 미국에 50% 팔아라. 절반 먹자 우리. 그래서 그걸 중국이 받아들이겠냐에 따라 이슈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게 현재 모든 플랫폼의 문제입니다. 유튜브, 틱톡, 뭐든 이게 웹 2.0 시대의 문제예요. 틱톡이 하루아침에 스톱이 됐어요. 1억 7천 명이 있어요. 거기서 부를 만든 사람이 어마어마해. 몇 천만 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하루아침에 스톱이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잃었어요. 내 팬이 2천만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그걸로 내가 집도 마련하고 재무적 자유도 이루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근간이고 내 거기서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구도 있잖아. 내가 거기서 존경도 받고 인플루언서고 어디 가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있는 체면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틱톡 때문에 모든 게 없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미국 정부 때문에. 강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맨날 중국을 일당 독재고 규제가 하루아침에 다 뺏어간다고 욕하던 미국이 내내 지금 우리 미국 사람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 우리 규정을 안 지켰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또 말하면 막 별의별 논쟁이 다 나오니까 어제도 하루아침에 정부에서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1억 7천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당연히 트럼프의 1,400만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미국. 그렇게 자유롭고 모든 인권에 뭐 이 세상의 천상락원 같은 미국이 이제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문을 닫아라면 닫고 플랫폼이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으면 여러분이 일구었던 모든 게 없어집니다. 데이터가 없어지고요. 내 비즈니스가 없어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제 책에 녹여내고 제 강의에 녹여내는 겁니다. 이런 날이 100% 올 거야. 이제는 경제가 보호주의로 가잖아요. 어제는 경제 안보로 갔어요. 옛날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던 기업들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의로 국가가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이제는 보호주의로 가면서 국가 간의 영토 싸움, 이런 데이터 싸움, 이런 이념 싸움, 이런 거를 막 프레임 씌워가지고 자기 이익 극대화로 이 세상을 점점 분열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본지 알아요? 일반 시민들이 손해봐요. 그 1억 7천 명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겁니다. 미국이 누가 하면 되지. 네트워크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아메리카 톡이라고 합시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까 2천만 명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아메리카 톡에서 언제 2천만 명 만들어서 언제 삶의 터전을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플랫폼은 그게 네트워크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데이터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데 중앙화된 통제, 권력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중국말로 화웨이 우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진 겁니다. 제가 이래서 미래는 웹 3.0 시대고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 돼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A랩 모델, A 글로벌 랩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또 이동이대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모아한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안경투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안경투를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구정이 오잖아요. 중국은 춘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과 행복한 구정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명절 기간에 책도 많이 보시고 저 안유화 경제 투자로 못 보신 내용들을 정주행하면서 많이 봐주고 댓글도 많이 봐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